그때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네. 김건희 특혜 논란 양평 고속도로 종점 2018년 계획에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양평군 계획에 강상면에 지금 종점이 있는 안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2030 양평군 기본계획 보고서 185쪽에 국도 6호선 개선 방안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강하면을 지나서 강상면 병산리에 위치한 남양평 하이패스 IC까지 그어져 있었다. 좀 어렵죠. 이 얘기가 대체 뭐냐?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 그래프, 지도 준비돼 있죠. 네. 그러니까 원안 2030 양평군 기본 계획 2018년 2월에 나온 양평군 기본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현재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가 지금 신설이 되는 거고 요 선이 쭉 가서 이게 지금 요 내용인 거예요. 5개년 계획. 저희 좀 이 선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없을까요? 네. 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 안에서 뭐 아까 나왔던 2018년 그 안이 들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예타가 통과한 안이 이거고요. 예타 통과한 안이 이거고 지금 이 양평군에서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요거라는 거 그리고 정부가 대안으로 얘기한 게 요거다라는 건데 요 사이쯤 원안과 정부안 사이쯤으로 해서 요쪽으로 해서 똑같진 않습니다. 지금 뭐 정부안과 똑같진 않은데 이 강상면에 어딘가 종점을 두고 있는 그 안으로 2018년도에 이게 계획안에 있었다. 근데 2018년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저 때 당시에도 네. 여러 안들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때도 고려가 됐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타를 통과한 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관에 의해서 통과한 안인데 네. 민간의 평가에 의해서 그것도 근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그 예타를 뒤집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번 안 같은 경우에요. 네. 직전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소속의 군수도 이 뭐 사망과 유사한 안을 수정을 제안했었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엄청 다르잖아요. 다만 IC를 꼭 양평에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안과 같은 안이 나온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뭐 어떤 안이 고려된다? 예타 전에는 다양한 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타까지 끝난 안을 다시금 돌리는 그것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가라고 하지만 이제 정말 가족들이 뭐 선산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입한 토지가 또 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 변경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바로 그 건너서 양평군에는 공흥지구라고 해서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그 얼마 전까지는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최은순 씨가 대표로 있었던 그 회사가 문제가 된 그 공흥지구가 또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은 이 상황의 핵심은 안들이 여러 가지가 검토됐다. 문재인 정부 때 뭐가 있었다. 네. 또는 뭐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이전 정부와 관련해서도 안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예타까지 끝난 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네. 최근 뉴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발주를 통해 가지고 용역회사가 발주가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대선 열흘 전입니다. 대략 한 보름 전쯤 될 텐데요. 조달청에 의해서 발주가 됐는데 그런 발주도 정작 대통령 인수위 당시부터 용역이 시작됩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질 용역인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국토부 장관한테 원희룡 장관한테 보고가 돼요. 지금과 같은 안이. 그 안의 의혹들이 사실은 더 의심되는 지점들입니다. 네. 지금 이재정 의원님 말씀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타를 통과한 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 의원님.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하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예타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고 난 이래로 도로와 관련되어서 예타가 통과되었는 건이 24건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이 무려 14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예타를 통과했다 해서 반드시 그 노선으로
고속도로나 도로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일단 말씀드리고요. 도로를 건설할 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예비 타당성 검사라고 해서 조사라고 해서 예비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 검사 때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이 사실은 논의가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실시 계획에 들어가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실시 계획 사이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예타를 통과한 일안 같은 경우에는 그 양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는 거예요. IC가 없는 문제 때문에 네. 양평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주장을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있다 보니까 네. 3번이라고 하는 노선이나 두 번째 노선 같은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예, 양금희 의원께서 예타가 통과된 계획도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부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은 그래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합당한 설명은 없고 원장관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면적으로 계획을 백지화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주민의 의구심이 사람들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이고 또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께서 여러 가지 또 뭐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까지 책임진 적도 없고 검찰 뭐 소환이나 또 압수수색 같은 거 한쪽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또 이쪽은 너무 일방적으로 봐준다 하는 이런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퇴 우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속 시원하게. 예. 네, 지금 이상식 실장님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김병민 최고.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 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이 안이 있었다가 왜 중요하냐면요. 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게 십수년 동안 지금 양서면에 종점을 하고 있는 원안밖에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노선들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이 강화 IC를 기점으로 해서 강상면 종점하는 이 변경안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2018년도에 이미 변경된 안에 대한 내용들이 이 양평에 관한 기본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네? 그럼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김건희 여사 특혜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해당 용역업체에 계약을 줬던 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용역업체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오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이 제안한 거 아니냐. 지금 김병민 최고가 말씀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국토부가 지금 진행한 사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발주가 되었고 올해 5월 8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토부가 발주한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노선이 변경된 것이죠. 모든 것을 기성 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이런 국민의힘의 프레임 조작,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여야의 입장이 또 나뉩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예, 양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이후에 다른 전차가 있을 수 있다까지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 발주는 이제 입찰 공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요. 그게 대선 불과 보름 전쯤 됩니다. 3월 19일부터 용역에 들어갑니다.
인수위 당시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당시입니다. 1년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1년 뒤에 관련된 용역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는데 불과 2개월 뒤에 국토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7월쯤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양평 군수한테 이 내용을 통지한 게 7월이거든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비용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140억.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익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근거 수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합리적인 어떤 판단,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네. 특정 이권을 위해서 가다운 결론이다라고 추측하는 데는 그런 의혹을 가지기 충분한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뭐 오늘 하루만 되는 게 아니고 며칠은 더 계속하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평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폭우에 주의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